열심히 일하고 절약도 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인가요? 세상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피해가는 걸까요?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돈복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막힌 돈복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풍수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주방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방을 단순히 밥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주방을 재물창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재물이 드나드는 문이자 풍요의 근원지라는 뜻이죠. 그만큼 주방은 돈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높여줄 수 있는 주방 풍수에 별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주방 관리는 이 소중한 문을 꽉 닫아버리고 심지어 귀한 재물운이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꽉 막힌 돈줄을 뻥 뚫어주는 주방 풍수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소개할 방법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약간의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 부잣집에서는 꼭 실천하는 평범한 주방을 돈복 터지는 황금 주방으로 탈바꿈시키는 비법 3가지도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복 터지는 주방 풍수 비법 빠짐없이 챙겨가세요. 돈줄이 꽉 막히는 이유, 첫 번째. 막힌 배수구는 돈이 막히는 신호. 물이 곧 재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풍수지리에서는 물의 흐름을 재물의 흐름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곧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막힌 물은 재물의 흐름을 막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의 흐름도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수구 뚫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행동입니다. 배수구가 막힌 것은 물이 빨리 내려가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물의 흐름이 막히듯 돈의 흐름 또한 막히게 됩니다. 특히 주방 배수구는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게다가 배수구에서 악취까지 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넘어서 들어온 돈마저 빠르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구멍난 주머니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배수구를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돈줄이 꽉 막히는 이유, 두 번째. 지저분한 싱크대는 돈이 썩는 신호.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싱크대입니다. 싱크대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재물운이 원활하게 흐르지만 반대로 지저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이 썩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더러운 싱크대는 돈의 흐름을 막고 심지어는 이미 있는 돈마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밤 시간입니다. 풍수에서는 밤에 설거지를 미루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쌓인 설거지를 다음 날로 넘기는 것을 돈을 묶어두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쌓인 설거지는 음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재물운을 쇠퇴시키는 원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더러운 그릇이 밤새 싱크대에 방치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음 날의 재물운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단 한 개의 그릇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즉각적인 설거지입니다.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돈줄이 꽉 막히는 이유 세 번째. 뚜껑 열린 쓰레기통은 나쁜 기운이 퍼지는 것. 주방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쓰레기통을 음기가 모이는 곳으로 여깁니다. 특히 뚜껑이 열린 쓰레기통은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재물운을 갉아먹는다고 봅니다. 쓰레기통은 우리 집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음기가 모이는 곳으로 봅니다. 음기는 나쁜 기운을 의미하며 재물운을 쇠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쓰레기통을 그냥 열어두는 것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집안에 나쁜 기운이 퍼지게 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에너지는 재물운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쓰레기를 담아두는 이 작은 용기가 우리의 재물운과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통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는 공간은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나쁜 기운이 정체되거나 퍼지는 공간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잘 관리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뚜껑은 나쁜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쓰레기통을 주방 밖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기 어렵다면 싱크대 아래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통은 자주 비워서 가득 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쓰레기통 자체도 정기적으로 세척해주세요. 깨끗한 쓰레기통은 나쁜 기운이 쌓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돈줄이 꽉 막히는 이유 네 번째. 깨진 식기는 조각난 재물운. 혹시 집에서 깨진 그릇이나 컵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풍수지리에서는 깨진 물건을 흉물로 여기고 재물운을 산산조각낸다고 봅니다. 특히 음식을 담는 식기는 가족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깨진 식기는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그릇, 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식기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깨진 물건을 통해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특히 깨진 식기는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진 식기는 미련 없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식기는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깨진 식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혹시 찬장에 있는 식기가 깨지지는 않았는데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가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깨진 식기가 있다면 귀찮다고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재물운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돈줄이 꽉 막히는 이유 다섯 번째. 고장난 전기 제품은 재물 흐름의 정체. 주방에는 다양한 전기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밥솥, 냉장고 등등.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고장난 채로 방치하면 재물운을 막는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방의 전기 제품들은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관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밥솥과 같은 주방 기기들은 음식을 조리하고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는 주방 전체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장난 전기 제품이 주방에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풍수에서는 이를 재물운이 막히고 기운이 정체되는 원인으로 봅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된 에너지는 새로운 기회와 풍요로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장난 전자제품은 즉시 수리하거나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줄이 꽉 막히는 이유 6번째. 식탁 위의 약은 건강운과 재물운을 갉아먹는 것. 여러분, 식탁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혹시 식탁 위에 약병이 놓여 있지는 않나요? 식탁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약이 놓여 있다면 건강운과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은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약을 병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식탁 위에 약을 놓는 것은 병을 부르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약은 분명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약이 항상 눈에 보이면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병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병을 부르는 기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은 반드시 서랍이나 약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약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풍요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식탁과 주방, 나아가 가정 전체의 기운을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을 상징하는 약은 식탁에서 치우고요. 건강한 기운을 위해 신선한 과일이나 꽃을 식탁 위에 놓아보세요. 이는 생명력과 활력의 상징으로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줄이 꽉 막히는 이유 7번째. 칼집 밖의 칼과 녹슨 칼은 재물운 하락. 주방에서 칼은 요리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가족운과 재물운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집 밖에 노출된 칼이나 녹슨 칼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방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혹시 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나요? 또는 오래되어 녹이 쓴 칼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방에서 칼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칼이 가지는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에너지를 절단하고 분리하는 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출된 칼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재물운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슨 칼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녹은 쇠퇴와 부패를 상징하며 이는 삶의 기운을 깎아내리는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집니다. 녹슨 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삶에 녹을 들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은 반드시 칼집이나 서랍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칼의 예리한 에너지를 제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절단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녹슨 칼의 경우 과감히 버리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가족의 안전과 화목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칼 관리에 신경 써서 가족운과 재물운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꽉 막힌 돈줄을 뻥 뚫어주는 주방 풍수 비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부잣집에서는 꼭 실천하는 평범한 주방을 돈복 터지는 황금 주방으로 탈바꿈시키는 비법 3가지도 공개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평범한 주방을 황금 주방으로. 1번째. 쌀로 가득 채워진 쌀통. 재물의 기운을 불러온다. 여러분, 주방의 쌀통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얼마나 차 있나요? 쌀통의 상태가 여러분의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쌀통이 비어 있으면 돈도 비어간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쌀을 곡식의 기운,
즉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봅니다. 따라서 쌀통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풍요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쌀통이 항상 반 이상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쌀이 거의 바닥날 때까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재물운도 점점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에 부족함과 결핍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넉넉하게 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풍요와 넉넉함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쌀통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 특히 주방의 동쪽이나 남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남쪽은 명예와 인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치에 쌀통을 두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쌀을 담는 용기의 재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도자기처럼 자연의 기운을 담은 소재가 더 좋다고 봅니다. 이는 자연 소재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가 쌀의 기운과 더 잘 어우러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주방을 황금 주방으로 두 번째. 황금색 꿀이 담긴 꿀통. 달콤한 재물운을 부른다. 꿀은 예로부터 건강과 부를 상징하는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황금빛 꿀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에 꿀을 두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물운과 좋은 인연, 기회의 기운까지 함께 불러들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집안에 꿀을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물운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과 기회의 기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봅니다. 마치 꿀벌이 꽃에서 꽃으로 옮겨다니며 꿀을 모으듯이 우리의 삶에도 달콤한 기회와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꿀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유리병에 꿀을 담아 주방에 두면 그 달콤한 기운이 재물운을 끌어당긴다고 봅니다. 유리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꿀의 황금빛을 잘 보여주고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두는 이유는 주방이 가정의 중심이자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꿀을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달콤한 것을 즐기는 행위는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서 인생의 여유와 풍요를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꿀을 따뜻한 차에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몸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방을 황금 주방으로 세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 여러분, 재물운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외부의 현실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재물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은 돈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재물에 감사할 때 점점 더 큰 돈이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물운 터지는 주방 풍수 비법과 꽉 막힌 돈복을 뻥 뚫어주는 비방 3가지 잘 보셨나요?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복이 찾아오게 하는 꿀팁 하나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영상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몇 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제 가족의 일처럼 저도 간절히 소원 성취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돈복 터지게 만드는 풍수 비법을 모두 모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꿀팁 모두 받아가시고요. 재물은 더욱 크게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